화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익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가지 이슈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금투세 폐지. 요거 또 가지고 나왔네요.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또 살아난 겁니다. 사실은 금투세 폐지 청원이 4월 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게 5월 달인 그러니까 22대 여소야대 국회가 새로 열린 이 지점에서 또다시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6일부터 이 회기 채운 다음에 이 청원 기간 채운 다음에 다시 국회 소관위원회 아마 기획재정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 반대하고 있죠. 부자 감세 해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여론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폐지해달라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지 이걸 주목해 볼 만하고요.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도입하고 1개월 만에 뭐 주가 30% 떨어졌다, 지수 30% 넘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시장 충격이 너무 크다라는 여론을 지금의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만 얘기하니까 상당히 두렵네요. 사실 금투세 폐지 요거는 금투세는 뭐 도입하더라도 시간을 좀 갖고 도입을 조금 더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흥국이라는 논리 생각할 점이 또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OLED, 올레드. 지금 파리올림픽 7월 예정이 돼 있죠. 요거 앞두고 큰 화면으로 더 좀 생생하게 스포츠 경기 관람하려는 수요가 글로벌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관련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관련 시장이 지금 사상 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TV 판매 자체는 사실은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비싸고 큰 거,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TV 쪽에는 있죠. 이 글로벌 OLED 70인치 이상의 큰 TV 시장은 어느 때보다 호황입니다. 어느 정도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의 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70인치 이상 초대형 OLED TV 출하량이 17만 2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45% 넘게 급성장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1분기 판매량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도 당연히 최대겠죠. 5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OLED TV 시장 비중 자체가 기존의 18%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나오니까 25%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 세계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원래는 LG전자 OLED TV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대형에서. 그런데 1년 새 삼성전자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이 아니죠. 거의 31%까지 올라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형 OLED TV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OLED TV가 호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관련주,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옴디아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70인치 이상의 OLED 패널이 전년 대비 34%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지금 SM이라고 지금 써 있고요. 네. 요즘 엔터테인먼트 주가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0-50에서 민희진, 그다음에 어제는 또 첸백씨, 요즘 배신이 난무하는 엔터업계 주가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제 갑자기 나와서 뭐 전변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움직임 보면 정말 엔터주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재성 소식들이 많은데 앞서서 SM에서는 뭐 한 주 전에 뭐 증권가 소문으로 일부 뭐 멤버가 유흥업소 출입했다는 소문 사진 나돌면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NCT 얘기하는 거죠. 예, 뭐 NCT라고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거는 그 사진이 알고 보니까 한 멤버가 다른 나라 여행 가서 찍은 뭐 유흥업소랑 무관한 사진을 짜기 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법적 분쟁 가능성이 SM에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M 엔터의 대표 아이돌 가운데 엑소라는 그룹이 있죠. 으르렁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새도 좋은 노래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엑소의 멤버인 첸과 백현, 시우민이 SM과 여러 갈등을 겪다가 1년여 전부터 첸백씨라는
엑손의 유닛 활동을 했는데 SM이 이들과 이 전속 계약 중에도 첸백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첸백시가 최근에 MC몽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또 다른 계약을 맺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첸백시 측이 이제 죽자가는 거는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SM이 이 자기들한테 음악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고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떼가기로 한 것도 사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SM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SM으로서는 잠재적인 매출 하락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SM엔터 측에서 꽤 강경하게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SM이 봤을 때 이번 사태 본질은 첸백시와 계약을 맺은 이 다른 기획사의 그 의도적인 작업, 템퍼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인 매출 10% 뗀 거는 이미 멤버들이 자필 서명한 계약 상황인 거고 아티스트를 빼가려고 사전 작업했다. 맞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네요.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반 수수료율 5.5% 다 못 채워줬더라도 다른 곳으로 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조금 더 크게 보면은 SM 소속의 엑소 이 완전체 활동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점들도 SM 엔터 주가 살펴보실 때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들 전성시대죠,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번째 이슈도 이 엔터 업계 얘기를 갖고 나왔어요. 우리 신 기자가 레몽레인이라는 기획사인데 여기가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최근 아마 오늘 장 포함해서 3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을 주시해 볼 만한데 여기가 이 재벌직 막내 아들 만든 기획사고요. 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배우 이정재 씨가 여기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전의 시간에서 또 5.4% 올랐는데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경영권 분쟁 탓에 지금 오른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저변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이정재 씨가 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예, 저도 좋아합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레몽레인이라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기획사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기존 김동래 대표가 있었던 이 경영진들을 최근에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 김동래 기존 레몽레인 대표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지금 김동래 레몽레인 대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소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동래 대표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왜 물러나야 되느냐. 이거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회사 인수해놓고 글로벌로 나갈 줄 알았더니 이 비상장 엔터 상장사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레몽레인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이런 게 보여서 우리가 뭐 기존의 경영 반발하고 있는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실제로 이 레몽레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에 주주총회 주주 바뀌고 나서 주주총회 정관들 살펴봤더니 그동안에 없었던 음식점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을 사랑하는 모양이군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존의 드라마 제작사가 하지 않는 본업들이 좀 추가되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동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정재 씨를 비롯한 이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부당한 시도를 좀 중단해달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동래 대표가 뭐 삼자 배당 유상장을 통해서 최대 지분을 넘겼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정재 쪽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넘긴 건데 김동래 대표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할 근거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기도 한 10몇 %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10몇 % 갖고 있답니다. 전 주주가. 어쨌든 그 경영권은 일단 넘긴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큰 틀에선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도 주가가 지금 5% 넘게 상승하고 있다. 좀 아까 지금 신 기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네.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일단 주가만 놓고 오면은 일단 호재로 작용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건 왜 그렇죠? 큰 틀에서는요. 경영권 분쟁 때 주가 오르는 거는 이 경영권이 좀 서로 고만고만한 두 회사가 싸울 때 한쪽에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주식 매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지점을 좀 보면요. 레몽레인의 거래량이 조금 뭐랄까요 많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거래량이 한 2만 뭐 많으면 10만 정도 넘어가는 곳이었는데 예, 별거 아니었는데 거래량만 놓고 보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최근 갑자기 터졌군요. 2거래일 동안에 어제는 거래량 1,000만 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700만 넘어갔더라고요. 오늘 거래량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도 그렇고 이 경영권 이 지분 차이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납니다. 우후 지분만 봤을 때 배우 이정재 씨 측, 그러니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총 지분이 한 40% 가까이 되고요. 이번에 그 경영권을 사실상 넘긴 김동래 현 대표 측의 우후 지분은 많이 모아봐야 14%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김동대 대표를 싫어하는 기존의 뭐 P&I라든지 미공시, 그러니까 공시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지분들도 봤을 때 사실 이거를 경영권 싸움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주식을 매집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으로만 이거 급등한다는 주식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신기자에게는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